이번 영상에서는 조동사 will 요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동사 will 요놈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will 요놈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 would, 그리고 완료형으로 표현되는 would, p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엄청 좋아지셔서 소위 말해서 영어의 고수가 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놈들이 바로 이 조동사와 전치사입니다. 결국 조동사와 전치사가 최종 보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에 워낙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뉘앙스 타령하는 영어 강사들이 또 생기고 있죠. 심지어는 무슨 영어식 사고 이따위 말들을 또 지어내고 있고요. 영어 장사꾼들이 처음에는 엉터리 문법을 강조하고 엉터리 문법을 배우다 보니까 회화가 안 되죠. 당연히 문법을 제대로 배웠으면, 정확히 배웠으면 회화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회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회화를 강조하고, 회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엔 원어민 발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원어민 발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해야겠다. 그래갖고 무슨 영어 유치원 이런 게 막 생기고, 이젠 또 뉘앙스니 영어식 사고방식이니 또 이런 걸로 또 장사하는 게 진화가 됐어요. 아니, 영어식 사고가 도대체 어딨냐고. 그런 건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장사꾼들에게 속아서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 근데 영어가 안 늘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 이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해.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영어가 안 늘면 저 영어 장사꾼들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러면서 내 탓이오를 시전한다니까요. 물론 당연히 아무리 쉽게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자기가 반복하고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실한 수강생이 100명이 있다면 적어도 70명 정도는 영어 실력이 늘어야 정상이잖아. 그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면. 근데 성실한 수강생 100명이 도전하면 실력이 실제로 느는 사람들, 아, 이게 영어구나. 영어는 이런 언어구나. 정말 해볼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실력이 느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한두 명이 또 후기를 쓴다? 땡땡 영어 덕분에 영어 잘하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은요, 저런 후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강생들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광고판이고 영업사원인 거예요. 수만 명이 돈을 내고 공부했는데 땡땡 영어 홈페이지에 얼굴 까고 광고성 후기에 등장하는 사람 꼴랑 20명? 30명? 아니, 수만 명이 등록해서 돈 내고 배웠는데 70% 이상의 효과를 봤어. 그럼 그 땡땡 영어는 광고가 필요 없다니까요. 저런 후기 인터뷰 필요 없다니까요. 소개로 밀려오는 사람들 받고 여기저기 지점내고 강사들 육성하기 바빠요.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수강 인원 제한하고 등록 못한 사람들한테 번호표 발급해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인, 중장년 이상 성인들 모조리 몰려올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잘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막상 설명요정 채널 개설해보고 구독자 평균 연령, 카페 평균 연령이 50세가 훌쩍 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이야,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정말 영어에 한이 많이 맺히셨구나. 정말 많이 놀랐어요. 우리 정모하면은 60대는 물 떠오고 40, 50대는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 놔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로 영어에 적극적이신 분들이 전 연령층에 다 있는데, 그 땡땡 영어 진짜 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삼성이나 LG보다 더 큰 기업이 될걸요. 글로벌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 조동사편 공부하실 때도 뉘앙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뜻, 사전적 의미를 먼저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전적 의미에 이미 뉘앙스라는 것도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뉘앙스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will, would, would, pp 요놈들을 공부하실 건데,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뉘앙스라는 것도 따라오는 거니까 제발 뉘앙스 장사꾼, 영어식 사고 장사꾼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영어 공부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조동사 편에서 문법적인 지식은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저는 이 학설을 지지한다고 했죠. 둘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셋째, 조동사와 그 뒤에 온 동사 원형까지 합쳐서 한 덩어리의 동사로 본다.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은 딱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조동사에 관한 문법적 지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늘 공부하실 will, would, would, pp 요거에 관한 내용은 문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저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즉 단어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저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단어의 분위기, 뉘앙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저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역시 우리 한국어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할 거예요. 우선 will, 요놈의 뜻을 살펴볼게요. 조동사 will, 얘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래를 의미해요. 이게 대표적인 의미죠. 미래를 의미하니까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선 우리 한국어부터 살펴볼게요.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영어로 쓰면 당연히 I will go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간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게 언제가 됐든 간에 앞으로 미래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게다가 나는 갈 거야, 그곳에 갈 거야, 그곳에 가려는 내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해요. 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쥐가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가 안 사줘.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하나요? 나 저거 살 거야, 가질 거야, 막 이러죠. 살 거야, 가질 거야. 이 문장 안에는 저걸 내가 갖고야 말겠다. 안 사주면 나는 마트 바닥에 누워서 손발을 휘저으며 마트 바닥을 돌아다니며 마트 바닥을 청소하고 팔다리를 흔들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울겠다. 그러니까 저걸 사내라. 나는 저걸 갖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마트에 누워서 I will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 표현 나는 그곳에 갈 거야, 이걸 영어로 쓰면 I will go there. 이 표현은요,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말하고 똑같잖아. 우리말도 그렇거든요. 나는 그곳에 갈 거야, 미래에 갈 거야, 그렇게 꼭 가겠다는 내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한국어지만 조금만 유심히 보면 나는 갈 거야, 이 표현은 당연히 미래에 할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걸 영어로 바꾼 게 I will go 이건데 얘도 똑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한국어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니까 그 의미, 내포된 뜻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대화를 한번 보실게요. 이번 휴가 때 뭐해? 나 태국 갈 거야. I will go to Thailand.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갈 거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고요. 태국에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 문장의 뜻이 그렇듯이 이 영어 표현에서도 will은 미래도 나타내고 의지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뭐 의지 미래 이렇게 굳이 용어를 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용어를 정해. 그냥 한국어로 해석만 정확히 해도 당연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아씨, 나 늦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you'll be in time if you hurry. 자, will을 의지미래라고 외우기만 하면 여기서 또 망하는 거예요. 너는 시간에 맞출 거야. 시간 내에 도착할 거야. 네가 서두르면 당연히 시간 내에 도착하는 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이니까 미래 시제고요. 근데 여기서 will, 이거는 you, 주어 you의 의지를 나타내나요? 자,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너 안 늦을 거야 이런 뜻이죠. 네가 늦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의지를 알 수가 없지. 네 마음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순히 미래 시제만 나타내는 거예요.
안 늦을 거야. 이런 뜻. 근데 이걸 또 주어가 I면 의지미래, 주어가 U면 단수미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진짜 공부 피곤해져요. 아니 그냥 대화 상황에 다 나와 있잖아. 나는 태국에 갈 거야. 의지가 보여. 너는 안 늦을 거야. 주어, 즉 너의 의지는 내가 알 길이 없어. 그냥 서두르면 안 늦을 거라고. 아, 이 문장에서 너는 안 늦으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 꿋꿋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정확히만 해석하면 이런 불필요한 공부, 의지 미래냐, 단수 미래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갈 거야. 내 의지가 담겨 있고 너는 안 늦을 거야. 네 의지는 나는 몰라. 이건 단순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무슨 주어가 뭐 I일 때는 뭐 의지 미래고 뭐 U일 때는 단순 미래고 뭐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만 파악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will을 잘 살펴보시면 I will go, 나는 갈 거야.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대화를 한번 보실까요? We're gonna picnic tomorrow. 야, 우리 내일 소풍 갈 거야. Will you join? 너도 갈래? B가 대답합니다. I will.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갈 거야. 단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래놓고 다음날 안 나타나면 욕먹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I will,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단정적으로 말했으니까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will의 뜻이 그렇거든. 뭐뭐 할 것이다. I will,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냥 will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난 갈 거야. I will join, 난 참여할 거야. 이렇게 단정적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엔 상황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A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We're gonna picnic tomorrow. 우리 내일 소풍 갈 거야. Will you join? 야, 같이 갈래? 이렇게 했을 때 가고는 싶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내일 동창회 가신다고 어린 동생 돌보라고 했어. 동생이 4살이야. 그럼 어떻게 문장이 나올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국어로 드릴게요. B가 대답을 합니다. 니네 내일 소풍 간다고? 동생만 아니면 나도 갈 거야. 동생만 아니면 나도 갈 텐데. 어떤 표현이 더 적당할까요? 이건 한국어예요. 고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골라보세요. 화면을 멈추시고 어떤 표현이 더 어울리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화면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화면 멈춤 시작. 자, 골라보셨나요? 정답은 갈 텐데 이게 맞아요. 지금 동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동생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갈 거야. 이렇게 I will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동생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 나도 갈 텐데.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동생만 좀 어떻게 해결하면, 동생만 얻다가 좀 팔아먹으면 나도 갈 텐데.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I will, 이건 단정적인 표현, 나는 갈 거야. 이런 표현이니까 안 어울리겠죠. 동생만 아니면 나도 갈 텐데. 이런 유보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갈 거야. 이 표현은 will. 아쉬운 마음을 좀 나타내면서 갈 텐데. 이 표현을 나타내는 건 뭘로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쓰이는 게 바로 would,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will, 얘는요 단정적인 표현, 뭐뭐 할 거야. would, 얘는요 유보적인 표현,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아마도 그럴 텐데, 이런 뜻이에요. 물론 would, 얘가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독자적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인 would, 얘는요 will의 과거형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독자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would, 얘 뜻이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의미만 정확히 해두실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가정법이 동시에 해결되거든요. 자,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뭘 또 우와 하십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통장에 1등 당첨금 20억이 딱 꽂혔어요. 순식간에 부자 된 거지.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우리 여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 로또 당첨됐어. 나 돈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기한테 내가 구찌 가방 사줄게. 사줄 텐데,
자, 어떤 게 자연스럽죠? 사줄게, 사줄 거야. 이게 맞지. 야, 나 로또 당첨됐어. 돈 많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구찌 가방 사줄게. 이게 맞는 거죠. I will buy you a Gucci ba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거지.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자, 우리 집에 마님께서 동창회를 다녀왔어요. 좀 우울해, 근데. 왜 우울하냐고 물어보니까 동창들은 다 명품백 들고 왔는데 자기만 안 명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새삼 좀 우울하답니다. 근데 우리 마님 평소에 명품 관심도 없고 검소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사치 부리고 쇼핑 많이 하던 그런 사람 아닌데, 남과 비교하던 사람도 아닌데 새삼 나이 먹고 명품백 하나 없다는 게 좀 서글펐나 봐요. 그렇다고 뭐 막 저한테 스트레스 부리는 건 아니고 약간 우울한 정도예요. 그리고 그날 지나서는 여전히 전과 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또 웃으면서 명랑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들고 다니는 그 명품백, 그거 하나 못 사준 제가 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아휴, 내가 부자라면 명품백 10개라도 사줄 거야. 명품백 10개라도 사줄 텐데. 어느 게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그쵸? 왜 그런지는 몰라도 아휴, 내가 부자라면 명품백 10개라도 사줄 텐데, 이게 더 잘 어울려요.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단정적인 표현 사줄 거야,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줄 텐데, 이렇게 사줄 거야,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줄 텐데,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would, 요 놈인 거예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I will buy가 아니고 I would buy, 이렇게 would, 요 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이라는 건 동사의 시제를 다루고 다시 정식으로 다루겠지만, 네가 예쁘다고 가정하자, 이게 가정이거든. 자, 네가 예쁘다고 가정하자. 이거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는 거야? 그쵸, 사실은 안 예뻐. 근데 예쁘다고 치자, 예쁘다고 가정하자. 즉, 가정한다라는 거는 현실과는 반대다라는 얘기예요. 즉, 뻥이라는 얘기지. 이걸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현실에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부자라면, 이렇게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내가 부자라면 사줄 텐데, I would buy, 사줄 텐데, her, 그녀에게, at least, 최소한 10 Gucci bags, 구찌 가방 10개는 사줄 텐데. 그러니까 가정법은 확정된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 will,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만일 부자라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 would, 요 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도 그래요. 자기야, 내가 부자라면 내가 자기한테 구찌백 10개 사줄 텐데 못 사줘서 미안해,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말도 그렇게 쓰니까 would, 요놈의 정확한 뜻대로 그 해석에 맞게끔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will go. 동생만 아니면 나도 갈 텐데, 그러면 would go. 그러니까 이 가정법을 이렇게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동사원형,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해도 안 가고, 공식은 무슨 물리학 공식보다 더 복잡해 보이고, 아니 그냥 will, 할 거야, 단정적인 표현, would, 그렇게 할 텐데, 그럴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표현, 아니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더럽게 못해. 꼴등을 절대 안 놓쳐. 대단한 놈이야 진짜. 어떤 놈도 우리 아들의 꼴등 자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너무 건강하고 건전하고 너무 착해. 그냥 공부만 못해.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아, 엄마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업은 공부니까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희범이가 공부만 좀 잘하면, 아니 중간만 좀 해도 내가 참 행복할 거야. 행복할 텐데,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 희범이가 공부만 좀 잘하면 내가 참 행복할 거야. 우리 희범이가 공부만 좀 잘하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그쵸?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건 한국어입니다. 자, 그럼 뭐뭐일 건데 뭐뭐일 텐데 이런 뜻을 가진 건 will 얘일까요? would 얘일까요? 그쵸? would 얘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유 우리 애가 공부만 좀 잘하면 나도 참 행복할 텐데 이런 표현을 할 때는 would 요 놈을 쓰시는 거예요. 한국어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한국어에 맞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I would be happy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I would be happy. 희범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이거는 또 현실과 다르지. 그러니까 가정법이에요. 현실에서는 공부 더럽게 못하거든. 이 가정법에 어울리는 표현이 공부만 좀 잘하면 행복할 텐데 이 표현이 바로 would 요거라는 거죠.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다고. 우리말로 행복할 텐데 유보적인 표현 영어로는 would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연스러운 표현만 찾아낼 줄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려면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뉘앙스로 어떻게 푸냐고. 단어의 뜻 정확히 알고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아내면 끝나는 건데, 자, 여친이 보고 싶다고 와달라고 하는데 여친은 한국에 있고 나는 미국에 있거든. 그럼 여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거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쵸.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아쉽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날아갈 텐데 이러니까 조동사 would 얘를 쓰는 거예요. I would fly to you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나는 새가 아니잖아. 새가 아닌데 새라면 이렇게 현실과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가정법이라고. 가정법 이런 거를.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이게 맞을까?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이게 더 자연스러울까? 그죠? 도와줄 텐데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사실은 부자가 아니니까. 아휴, 나는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아파.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해갖고 굶주리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이고,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텐데. 자,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죠? 그래서 자, 도와줄 텐데 I would help the poo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릴 때 공부하기 싫다 보니까 어른들이 부러웠죠. 어른들은 공부 안 하니까 학교 안 가니까 부러웠거든. 어른들은 좋겠다 공부 안 해서. 아이고, 내가 어른이라면 공부 안 할 거야. 이게 맞을까? 내가 어른이라면 나도 공부 안 할 텐데 이게 맞을까?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쵸. 내가 어른이라면 공부 안 해도 될 건데 공부 안 할 텐데 이런 게 맞는 거지. 그래서 I will not study 공부 안 할 텐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will not study 얘는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뜻이고, I will not study 얘는요 나 공부 안 할 텐데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이 자연스러우면 I will not study. 아유, 내가 공부 안 할 텐데 이게 자연스러우면 I will not study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말의 정확한 응용이 여기서도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요. 선비 기질이 강한 그런 공무원이셨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월급에 만족하는 그런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청렴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무척 가난했다는 말이죠, 우리 집이.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오셔갖고는 야, 한강 이남이 개발된단다. 거기 땅 사자. 너랑 나랑 돈 합쳐서 땅 사자. 실제로 친구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합쳐서 땅 살 돈도 없으시거니와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나란히라는 공무원인데 그런 가면 되겠냐? 야, 난 안 해. 너도 임마 그런 요행 바라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친구에게 면박까지 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친구랑 땅 사셨으면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 덕에 유산이라는 것도 좀 받아서 제법 부자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아버지 강남 땅 안 사셨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친구분도 안 사셨대요. 친구한테 훈계 듣고는 설득이 된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두 분 만나시면 맨날 싸웁니다.
물론 유쾌하게 싸우세요.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나까지 강남 땅 안 사서 이게 뭐냐? 그때 강남 땅 샀으면 지금쯤 벤츠 끌고 댕길 건데, 아우 진짜. 그럼 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사지 말란다고 안 사냐, 이 멍청한 놈아. 그냥 네 팔자야 임마. 이렇게 응수하고,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저는 아쉬워서 한숨이 폭폭 나와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아버지 가끔 이렇게 후회하십니다. 아이고, 50년 전에 강남 땅이 저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그때 강남 땅을 살 거야. 그때 강남 땅을 살 텐데, 그때 강남 땅을 샀을 텐데,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우리 아버지의 한탄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쵸? 어렵지 않죠? 정답은 그쵸? 아이고, 그렇게 강남 땅 오를 줄 알았으면 그때 강남 땅을 샀을 텐데, 요게 맞죠? 과거에 그랬을 텐데, 요런 뜻이에요. 자, 살 거야. 이거는 will buy. 아이고, 살 텐데, 이거는 would buy. 샀을 텐데, 과거에 관한 얘기. 과거에 그랬을 텐데, 이거는요, would have bough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올해 PP. 얘는요,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PP, 요놈의 뜻만 정확히 알면 얼마든지 쉽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PP, 뭐뭐 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문법 공부가 아니라 단어 공부라니까요. will, 뭐뭐 할 거야. would, 뭐뭐 할 텐데. 올해 PP, 아이고 그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단어 공부예요.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아내가 먼저 공격합니다. 아우 진짜 내가 그때 그냥 보는 눈만 좀만 있었어도 당신 아니고 철수랑 결혼할 거야. 철수랑 결혼할 텐데. 철수랑 결혼했을 텐데. 어느 게 맞을까요? 아우 진짜 내가 그때 보는 눈만 좀만 있었어도 내가 너 아니고 철수랑 삐리릭 이렇게 되는 거죠. 공격이 세죠. 어느 게 정답일까요? 그쵸. 과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철수랑 결혼했을 거다. 그래서 결혼했을 텐데 요게 정답이에요. 할 거야. will. 할 텐데. would. 했을 텐데. 올해 PP. 그래서 정답은 I will have married 철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정법이죠. 그때는 보는 눈이 없었어. 이게 현실이었는데 보는 눈이 있었다면 이렇게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가정법입니다. 너랑 결혼했어. 이게 현실인데 철수랑 결혼했을 텐데 이렇게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정법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런 거 가정법이거나 말거나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하시고 정확히 알맞은 단어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반격을 해야죠. 아이고야, 나도 연애할 때 네 본색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너랑 결혼 안 할 텐데. 너랑 결혼 안 했을 건데. 어느 게 맞아요? 그쵸? 아이고야, 나도 연애할 때 네 본색 이 성깔머리 더러운 거 알았더라면 너랑 결혼 안 했을 건데.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안 했을 건데. would have pp인데 부정이니까 not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I would not have married you. 요렇게 조동사가 있으면 부정은 not, 조동사 뒤에 붙이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두 사람 다 이런 생각이네. 너랑만 결혼 안 했더라면 나 지금 행복할 텐데, 행복했을 텐데.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요거 화면 멈추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랑만 결혼 안 했으면 나 지금 행복할 텐데, 행복했을 텐데. 자, 화면 멈추십니다. 하나, 둘, 셋.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히 이 경우는요, 지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게 맞아요. 뭐뭐일 텐데 이거는 would 요거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I would be happy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앞부분은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때 과거에 결혼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결혼을 안 했더라면 지금쯤 너랑 안 사니까 지금쯤 행복할 텐데. 이렇게 뒷부분은요,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앞에는 과거, 뒤에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시제가 섞였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제가 섞였다라는 거지. 앞에는 과거, 뒤에는 현재 얘기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말과 정확히 매칭을 하고 한국어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으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이런 거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걸 훈련 안 시키고 자, 요런 공식을 준다라는 거지. 그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혼합 가정법 공식 요런 걸 공식으로 주고 이런 거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공식 딸딸딸 외운다고 해갖고 가정법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을 자유자재로 필요한 상황에서 쓰는 게 가능하겠어요? 진짜 택도 없는 거지. 아니, 영어에 가정법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말에도 있는 거예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당연히 같을 것이고 그 의미에 맞는 서로의 표현을 매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같은 언어인데 우리말은 제껴두고 저런 공식만 외우라고 하는지 저기에 쓰인 단어들 뜻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뜻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저 공식 외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갈 거야. 단정적인 표현 I will go. 나는 갈 텐데. 유보적인 표현 I would go. 내가 갔을 텐데 사실은 안 갔다는 거죠. 과거에 관한 표현이고요. would have pp 즉 I would have g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나면 학생들한테 저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would have pp 얘는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관한 표현이잖아. 그럼 would had pp 얘는 무슨 뜻일까? 하고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would had pp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애들한테 질문하면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했었다? 뭐 이러면서 오만 대답을 다 내놓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쵸. 정답은 저런 표현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즉 저런 표현 틀린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have 요게 와서 would have pp 요거는 말이 돼. 근데 would had pp 조동사 would 요놈 다음에 과거형 had 얘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 이미 기본에 어긋난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자, 학생들한테도 야,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알았지? 하면 전부 다 고개는 끄덕끄덕해. 분명히 고개를 끄덕끄덕 해놓고 would had pp는 무슨 뜻일까? 이러면 고민부터 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런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틀린 표현입니다. 아셨죠? 왜 틀렸어요? 조동사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had 동사 원형이 아니고 과거형이 와버렸잖아.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조동사 will, would, would have pp 요놈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정말 조동사는 많은 뜻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뜻만 오늘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뜻들은요 다 단편적인 뜻이에요. 그때그때 출연하면 알려드려도 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뜻은 정말 중요하고 가정법하고도 연결되고 일상에서도 무척 유용한 뜻이니까 영상으로 정리해봤어요. 가끔 요정쌤 학생 때 내가 알았더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이런 분들 계시죠? 서울대 갔을 텐데 과거에 관한 표현이니까 I would have entered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에 갔었을 텐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How about math? 수학은요? 수학은 어쩌고? 자, 다음 시간에는 can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